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선배님이 쓰신 PD와 청소반장은 참 다채로운 글들이 나오는데, 그 권력을 숭배했던 남자 박정희, 권력을 조롱했던 남자 노무현, 뭐 이건 모노드라마처럼 써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창작 판소리 이명박 전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아주 점잖게 사퇴를 권유하셨죠. 이런 것들이 참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그 모노드라마 역사기행으로 모차르트란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거의 하느님으로 숭배하는 모차르트에 대해서 글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반갑게 읽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담으신 거예요? 이명박전은 마당극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노무현은 모노드라마 형식, 그 다음에 역사기행은 뭐냐면 역사적인 인물이나 그 다음에 역사적인 장소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모노드라마로 만들고, 그 다음에 토크쇼 형식으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모차르트를 쓴 이유는, 제가 이제 아마데우스라는 모차르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데우스하고 우리 한국의 영화, 한국의 그 판소리, 우리 한국의 그 서편제 두 개 다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 그 두 개를 대비시키는 글을 하나 썼어요. 네. 쓰고 나서 모차르트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더 글을 쓰고 싶어서 이제 이 역사기행 모차르트를 썼는데, 그 글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을 보면은 유럽이 문명권이 세 개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소위 슬라브 문명권, 그 다음에 게르만 문명권, 밑에 라틴 문명권인데, 우리가 서구 그러면은 이 주로 게르만 문명권을 얘기합니다. 영국하고 네. 독일하고 그 다음에 센강 이북의 프랑스, 네. 네덜란드, 이쪽이 사실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들이에요. 그 후에가 이제 미국이죠. 앵글로색슨의 미국. 그런데 이 우리가 음악사에서 보면은 이 바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음악의 어머니 핸델, 교향곡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하이든, 그 다음에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악성 베토벤, 그리고 뭐 피아노의 시인 쇼팽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 사실은 그 명칭은 일본 사람들이 붙인 거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이 메이지 유신 후에 서양 음악을 소개하면서 그런 닉네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선배인 하이드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베토벤이거든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그 사람들의 음악적인 특색이나 음악 형식이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세 사람이 산 시대적인 배경으로 해서 이 세 명을 좀 대비를 시키는 글을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은 다 그 시대의 소산이에요. 그렇죠. 시대의 소산입니다. 그 시 공간의 소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소개를 했는데, 제일 불우한 사람이 모차르트예요. 부러워요? 아니, 제일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예. 전라도 말로 하면 짠해요, 짠해. 짠하죠. 예, 34살인가 5살에 참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차르트가 우리 이 클래식 팬들에게 상당히 많은 여운이 남아요. 이 친구가 묘하게 어떤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쓴 그 글에서는 뭐냐면은, 모차르트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세계에 산 거예요. 왜냐면은 모차르트 바로 선배 하이드는 철저하게 귀족의 시종장으로서, 귀족의 하인으로서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춘 거예요. 나는 귀족의 하인으로 살면서 음악이나 작곡하고 귀족이 요청하는 대로 음악이나 만들고 편하게 살자. 그래서 그 사람은 77세 때까지 장수하면서 철저하게 하인 신분에 만족한 사람이에요. 네. 하이든은. 그래서 하이든의 지금 초상화 보면은 그 의복 자체가 전형적인 하인 복장입니다. 네. 그 귀족 복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뒷세대인 모차르트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이 음악가이기 때문에 귀족들의 입맛에 맞추는 음악을 작곡을 하면서 돈을 벌지만 항상 거기에 저항하는 의식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중들에게 대중적인 그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그 음악을 좀 만들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려고 고군분투하다가 과로사로 죽은 거죠. 그 뒤에 있는 베토벤은 행운합니다. 베토벤이. 예, 왜 행운하냐면 1789년 7월 4일 날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으로 제일 수혜자가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인 계급이죠. 네. 법률가, 상공업자 이런 사람들이죠. 법률가, 상공업자, 회계사, 전문 관료층, 의사 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 사회의 파워 엘리트로 부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 베토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예, 그 사람들이 기존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파워 엘리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회 주축 형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귀족들이 누렸던 문화를 자기들이 향유하고자 음악가들에게 곡을 많이 의뢰했어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시면 베토벤은 그 청각상실이라는 음악가로서의 최악의 비극을 겪었지만 그 시대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부르주아 시민혁명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천재다. 그 음악을 또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렇죠. 그 부르주아 계층으로부터.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 그저 베토벤의 그 교향곡 합창이라는 곡도 나온 거예요. 그것은 네. 귀족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콘서트예요. 그러니까 네. 베토벤은 콘서트를 함으로써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음악을 한 건데 모차르트는 참 귀족들로부터 돈도 못 벌고 일반 대중 부르주아 계층으로부터 돈도 못 벌고 그 가운데 어중간한 세대에 끼어서 살면서 자기의 음악적인 재능을 꽃피우다가 건강과 참 그 질병과 가난에 함몰되어서 34살이든가 5살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거죠. 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고전 시대의 그 세 명의 위대한 거장에 대해서 아주 명강의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밥그릇을 잃게 생겼습니다.